네, K리그 클래식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두 분의 예측 결과 한번 짚어보죠. 몇 개 맞추셨죠? 넘어가세요. 뭘 짚어봅니까? 한 경기도 못 짚어보겠습니다. 맞추셨죠? 네, 지난 경기는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가 네. 한 경기 빼고 다 무승부였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우리가 예측한 세 경기 중에 두 경기 무승부를 맞췄습니다. 2대0. 2대0이면 축구에서 거의 완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송희연의 그런 해설 능력을 이렇게 보면은 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날카롭고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 그러니까 걸까요? 흔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장수. 네. 어디서 약을 약장수. 팔아요? 약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분석의 방향이 좀 엇갈려 있는 것 아닌가. 네. 저는 나름대로 막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게 어긋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뭘 준비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 틀리는데 이거 필요해요? 다시 한번 분발하고자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러분. 네. 더 안쓰럽다 그게. 네, 이렇게 다시 분발하는 자세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송펠레가 송도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경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서로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두 팀입니다. 리그 11위 서울과 9위 경남이 맞붙는데요. 김현애, 송영주 두 사람의 예측 결과는요. 서울의 승리입니다. 네, 서울과 경남 두 팀 모두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두 분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서울 팬들에게는 좀 미안한데요. 네. 갑자기 미안한 함이 확 올라오네요. 근데 네. 이제 서울하고 경남이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치열하게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서울이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네. 그리고 경남이 수비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7경기에서 12골을 실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일단 홈에서 너무 강한 편이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안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하파일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소년가장 윤일록이 있습니다. 네. 윤일록 그다음에 에스쿠데로 고요한 이런 선수들의 그래도 득점력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지금 수비력이 좋지 않은 경남을 상대로 좀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서울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서울이 경남을 상대로 좀 반전의 열쇠를 잡을 수 있을지 이번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내 멋대로 프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a year ago I was standing in the crowd waiting for my chance to break through, my chance to live again. And now it seems I found some friends who finally understand what it takes to make.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챙긴 성남과 상주가 맞대결을 치릅니다. 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될 팀은 성남과 상주 가운데 어느 팀이 될까요? 김현애 기자는 무승부, 송희연은 성남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무승부와 이제 성남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죠. 일단 이 두 팀이 합치면 강한 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남은 그 후반과 중후까지 괜찮은데 네. 최전방이 약하거든요. 네. 최전방에 이근호가 들어가면 네.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좀 팽팽한 승부를 예상을 합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김동석 선수가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좀 주도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반면에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을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승세를 보면은 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좀 가장 좀 그래도 유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송희연. 생각했을 때 성남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성남의 기세가 무섭다. 일단 울산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주도 서울을 이겼는데. 네. 다만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양준하 선수 퇴장, 박항서 감독 퇴장, 그리고 네. 지난 경기에서 10명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면은 역시 많이 뛰는 축구, 강한 압박의 축구를 보여주는 성남이
상주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근호 선수가 좀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네.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첫 골을 기록했거든요. 이근호 선수가 좀 활약을 펼치면 상주도 분명히 좋은 기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김동선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 네. 성남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선 선수 아직 골이 없잖아요. 김동선 선수 다음 경기에 골 넣을 수도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와 김동선 선수 좀 터져줘야 됩니다. 네, 과연 뭐 두 분의 예상대로 성남과 상주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 프리뷰 살펴볼 경기는요. 수도권 간의 팀 경기입니다. 만나보시죠. Can't control everything, and I can't forget just what I've seen.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인천이 수원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기 예측에서는 김현애 기자 수원의 승리, 송영주 위원은 무승부를 선택했네요. 두 분의 예측을 보니까 이번에도 인천 좀 승점 사냥에는 어렵게 보시는 거죠? 일단 사람이 너무 단순해요. 지난 주말에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고. 네. 이번 주 3경기 중에 지금 2경기를 무승부를 했습니다. 하나만 얻어걸려라 이런 거잖아요, 약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좀 이 경기 듣기니까 할 말이 없네요.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번 라운드에 홈팀이 다 이기잖아요. 네. 다음 주에 홈팀의 승리를 다 예측할걸요. 제가요? 너무 너는 나를 잘 알아. 네. 그런 식으로 피해가시는 건가요, 요리조리? 아닙니다. 그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것이 지뢰만 밟고 가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네. 인천이 지금 개막전에서 네. 2골을 넣고 그 다음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네. 이런 공격력이면 네. 수원을 상대로도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수원은 네. 그렇게 조직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수원의 약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 경기 선발로 나서는 공격수가 달라서 조직력에 그 발을 맞출 시간이 없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개인 기량으로 인해서 이제 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수원이 한 골만 넣으면 이 경기는 그냥 잡는 경기가 될 것 같은 공산이 커서 저는 수원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이 최하위를 기록 중인데 수원은 좀 운이 좋아요. 득점에서 되게 승점 관리를 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꾸역꾸역 이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수원이 최근에 3경기에서 패배가 없는데 네. 정대사가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대사가 골을 넣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정대사가 도움을 기록했고 바로 지난 경기에서는 정대사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기훈 선수가 골을 넣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듯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경기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뭐 계속해서 향상돼 나가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물러서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이야말로 봉길 매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 팀은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 하던 거죠. 인천이 지난번 경기에서 원래 후반에 그 쪼코로 투입되던 이호균 선수를 이제 선발로 투입시키면서 약간 변화를 줬는데 네. 그 변화도 잘 안 먹혔어요. 지금은 별로 이제 다시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전남전에서요. 그 헤이네르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 네. 수원의 수비수죠. 네. 헤이네르 선수가 동계훈련 동안은 몸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전을 못했었는데요. 180대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고공 장악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수원이 사실은 상대의 빠른 공격에 문제를 드러냈는데 네.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헤이네르는 앞으로 이제 수원의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좋은 거예요. 수원의 수비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전에 뭐 마토, 보스나 이런 선수도 나쁜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스타 군단 수원에서 주장 경쟁을 이기고 좀 오래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런 얘기 아니라 좀 냉철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냉철해.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진짜. 첫 경기 뛰었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로저도 오래 못 가고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가요. 로저는 조금 문제가 냉정하세요. 있더라고요. 둘 다 오래 못 갑니다. 헤이네르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인천과 수원, 뭐 인천은 최하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축구는 어떻게 보면 경기 참 결과가 알 수가 모르는 없잖아요. 거죠. 네.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번 주말에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남전은 김현애, 송영주 두 분 모두 서울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성남과 상주전에서는 무승부, 그리고 성남의 승리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마지막 인천과 수원전 역시 김현애 기자는 수원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